자자.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기 강원도 깊은 산골, 구름도 자고 가고 바람도 쉬어간다는 99굽이 고갯길에서 시작된 기가 막힌 인연 이야기올시다. 여우야사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기억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 머릿속에 든 책장이라 하고 어떤 이는 가슴에 새긴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라 합디다만 오늘 우리 주인공 서준 선비에게 이 기억이란 놈은 아주 원수보다 더한 놈이었지요. 때는 바야흐로 산천 초목이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10월 상순이었소. 저기 한양 땅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내려오는 사내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이원서가 준이라. 나이 26에 얼굴은 백옥 같고 눈매는 서늘한 것이 길 가던 아낙네들이 한 번씩은 꼭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내 겉모습만 멀쩡했지 속은 아주 숫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이번이 무려 3번째 낙방이라니 이쯤 되면 팔자가 사나워도 보통 사나운 게 아니지요. 남들은 100번을 읽어도 어렵다는 사서삼경을 이 양반은 달달 외우다 못해 종이맛까지 알 정도였는데 희한하게도 시험장 문턱만 넘어서면 머릿속이 우물물 마른 듯 텅 비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공자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선 하루살이보다 못하단 말이냐. 서준은 터벅터벅 걷다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꾸물꾸물해지더니 햇볕은 쨍쨍한데 비가 한 방울씩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겠소? 아니, 이게 웬 여우비야? 마을 노인네들 말씀대로 여우가 시집이라도 가는 모양입니다. 서준은 젖은 도포 자락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그 고갯길 모퉁이를 돌 무렵이었습니다. 길 옆 커다란 바위 뒤편에 무언가 허연 것이 보입니다. 어허,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서준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세상에나 웬 처자가 비를 쫄딱 맞으며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17이나 되었을까 싶은 그 처자는 옥색 치마가 빗물에 젖어 살결에 착 달라붙어 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험한 산길에, 그것도 비 오는 날에 웬 처자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여기 있단 말입니까? 서준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아니면 나를 홀리러 온 천년 묵은 여우냐? 서준은 앞으로 한 발자국 갔다가 뒤로 2발자국 물러나길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선비 체면에 그냥 지나치자니 마음이 걸리고 다가가자니 간담이 서늘하고 그러자 그 처자가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눈을 번쩍 뜹니다. 그 눈이 어찌나 투명하고 맑은지 빛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데 서준은 그만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지요. 선비님, 선비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다리를 삐어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겠어요. 목소리는 또 어찌나 고운지 옥쟁반의 굿을 굴러가는 소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지요. 서준의 의심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 깊은 산중에 혼자 계신 거요? 서준은 젖은 손을 내밀어 처자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나, 처자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사람 손이 이렇게 찰 수가 있나 싶었지만 서준은 그저 비를 맞아서 그렇겠거니 하며 제 도포를 벗어 처자에게 덮어주었더랬죠. 자, 그렇게 두 사람은 겨우겨우 산중턱에 자리 잡은 허름한 주막에 닿았습니다.
비는 이제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주모 말이 방이 딱 하나뿐이랍니다. 어허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였거늘. 서준은 선비답게 처자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자신은 차가운 마루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했지요. 그런데 밤새 방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콧노래 같기도 하고 바람이 문틈을 간지럽히는 소리 같기도 한데 서준은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서준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분명히 어젯밤까지만 해도 눈에 선하던 고향집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흐릿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그때 방 안에서 처자가 기지개를 켜며 나옵니다. 아유, 잘 잤다. 어제 그 가련하던 처자는 어디 가고 얼굴에 홍조가 돌아 아주 생기가 넘칩니다. 서준이 물었습니다. 처자, 이제 다리는 좀 괜찮소? 처자는 생긋 웃으며 답합니다. 네, 선비님 덕분에 다 나았어요. 제 이름은 미호라고 해요. 예쁠 미의 여우호를 쓰죠. 이름부터가 나 여우요.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미호라는 처자,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주모에게 밥값을 내겠다며 손을 쓱 내미는데 주모가 멍하니 미호를 보더니 아유 괜찮으니 그냥 가슈 하며 밥상을 거하게 차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준이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미호 처자, 대체 주모에게 뭘 준 거요? 미호가 입가에 밥알을 묻힌 채 아주 푼수같이 대답합니다. 그냥 주모의 아주 슬픈 기억 한 조각을 가져갔을 뿐이에요. 주모의 남편이 바람 피웠던 기억인데 그걸 내가 먹어버렸으니 주모는 이제 속 편해서 좋고 나는 배불러서 좋고 이게 바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 아니겠어요? 서준은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뭐요, 남의 기억을 먹다니. 그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미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준의 보따리를 뒤지더니 약과를 꺼내 입에 쏙 집어넣습니다. 아이 참, 선비님은 낙방한 기억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내가 좀 먹어줄까요? 그러면 다음 시험엔 단번에 붙을 텐데. 서준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내 낙방도 내 고통이요. 내 삶의 조각이니 절대 손대지 마시오. 하지만 미호는 그저 얄밉게 웃을 뿐이었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한양 선비 서준과 기억 먹는 푼수 여우 미호의 기막힌 동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짐은 무겁다며 선비에게 다 미루고 길은 냄새로 찾는 거예요 하며 엉뚱한 낭떠러지로 서준을 끌고 가던 미호. 하지만 서준은 왠지 이 처자가 밉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호가 옆에서 종알종알 떠드는 소리에 지독했던 낙방의 슬픔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자, 그렇게 두 사람의 묘한 동행이 사흘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도포자락 휘날리는 꼿꼿한 선비 뒤를 옥색 치마 휘날리며 폴짝거리는 처자가 따르고 있으니 지나가는 산짐승들도 저게 뭔 조합인가 싶어 구경을 다 했겠지요. 그런데 이 미호라는 처자, 900살을 먹었으면 도술이라도 부려서 구름이라도 타고 갈 것이지 어찌나 엄살이 심한지 말도 못합니다. 아이고 선비님, 내 다리가 다시 쑤셔오는 것 같아요. 이 보따리 좀 대신 들어주면 안 될까요? 하면 우리 착해 빠진 서준 선비는 어허 처자가 약하니 어쩔 수 없군 하며 제 등에 보따리를 하나둘씩 더 얹는 겁니다. 서준의 등은 점점 굽어가는데 미호는 옆에서 길가에 핀 들꽃을 꺾어 머리에 꽂고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미호 처자, 이제 곧 큰 길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왜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소? 서준이 땀을 닦으며 묻자 미호가 코를 킁킁거립니다. 걱정 마세요. 전 냄새로 길을 찾거든요. 저기서 맛있는 도토리묵 냄새가 나는 걸 보니 분명 주막이 멀지 않았어요. 하지만 웬걸요. 미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더니 주막은커녕 멧돼지 굴이 나오질 않나, 깎아지른 절벽이 나오질 않나. 결국 서준이 품속에서 지남철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미호는 그 지남철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어머나, 저 쇳덩이가 길을 알아요? 참 희한한 세상이네. 난 냄새가 제일 정확하던데. 서준은 기가 차서 헛웃음을 쳤지요. 처자, 요즘 세상엔 냄새보다 이치가 중요한 법이요. 하지만 서준도 속으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호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비록 다리는 아프고 몸은 고되지만 혼자 터벅터벅 걸었던 낙방길보다 훨씬 짧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이었습니다. 개울가에서 잠시 쉬어가는데 서준이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라, 내가 어릴 적에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더라? 분명히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구수한 맛이 기억날 듯 말 듯한데 머릿속이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하얘진 겁니다. 어머니 얼굴도 가물가물하더니 이젠 입맛까지 잊어버리는 건가? 서준의 얼굴이 어두워지자 옆에서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있던 미호가 슬쩍 다가와 묻습니다. 선비님, 또 머릿속이 비어버렸나요? 서준이 깜짝 놀라 미호를 보았습니다. 처자가 그걸 어찌아오? 미호는 대답 대신 서준의 옆에 앉아 먼 산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의 푼수 같던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깊고 서글펐지요. 기억이라는 건 말이에요.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남겨두면 짐이 되기도 하거든요. 선비님은 지금 짐을 내려놓는 중이에요. 조금 가벼워져도 괜찮아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되면서도 서준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정말로 이 처자가 내 기억을 조금씩 훔쳐가는 것인가? 하지만 미호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그런 의심조차 죄가 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도해지의 밤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법이지요. 서준은 나무 밑에 멍석을 깔고 누웠지만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바위 위에 앉아있는 미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달빛이 미호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데 어라, 무언가 이상합니다. 미호의 손바닥 위에 조그만 빗덩어리가 둥실 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준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빗덩어리는 마치 은하수 한 자락을 떼어낸 것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미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미호는 그 빛을 아주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이것마저 잊으면 난 정말 껍데기만 남겠지. 서준은 참지 못하고 다가갔습니다. 미호 처자, 그게 대체 무엇이오? 미호가 깜짝 놀라 빛을 품속으로 숨겼지만 이내 포기한 듯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마지막 기억이에요. 서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지막 기억이라니. 미호가 달빛을 받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900년을 살았어요. 여우로 태어나 사람이 되고 싶어 남들의 기억을 먹으며 버텼죠. 슬픔을 먹으면 슬픈 여우가 되고 기쁨을 먹으면 기쁜 여우가 돼요. 그런데 말이죠. 남의 기억을 제 그릇에 채울 때마다 원래 들어있던 제 진짜 기억은 밖으로 넘쳐나 사라져 버려요.
미호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900년 전 제가 처음 숲속에서 눈을 떴을 때 나를 안아주던 손길, 내 진짜 이름, 내가 사랑했던 풍경들. 이제는 이 작은 빗덩어리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마저 남의 기억을 먹기 위해 써버린다면 전 900년을 살았어도 어제 태어난 짐승과 다를 게 없게 돼요. 서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의 기억을 훔치는 괴물인 줄만 알았는데 실은 제 영혼이 지워지는 것을 막으려 발버둥치는 가련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럼 내 기억도 처자가 살기 위해 가져간 것이오? 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선비님의 기억은 유독 달았어요. 낙방의 쓴맛 뒤에 숨겨진 어머니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과 사랑. 그게 너무 달콤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서준은 화를 내야 마땅했지만 미호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호 처자, 내 기억이 처자의 900년을 하루라도 더 지탱해 줄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주겠소. 대신 그 마지막 기억만큼은 절대 잃지 마시오. 그게 처자의 유일한 증거 아니오. 미호는 서준의 말에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산바람만이 그들의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세상사 호사다마라고 했지요. 그이들의 애틋한 동행을 시기하는 시커먼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자, 과연 그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세상 천지 공짜가 없다지만 행복 뒤에는 꼭 시련이 따르는 법이지요. 서준 선비와 미호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길을 걷던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산세가 묘하게 험하고 인적 하나 보이지 않는데 공기마저 눅눅하고 불길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코를 킁킁거립니다. 평소에 장난기 가득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 서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요? 마을이 멀지 않았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저 멀리 굽어진 길 위로 시커먼 안개가 몰려오더니 그 안개 속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괴물이 스르르 나타났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으니 겉모습은 점잖은 선비 같았지만 아이고 얼굴을 보니 기겁을 할 노릇입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은 없고 푹 파인 구멍 속에서 시커먼 연기만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겠소? 그놈이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기억 사냥꾼이었습니다. 미호처럼 한 조각씩 얻어먹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통째로 쥐어짜서 모든 기억을 앗아가는 아주 흉악한 놈이지요. 그놈이 쉰 목소리로 웃으며 말합니다. 900년 묵은 여우야, 내가 품은 그 농익은 기억의 냄새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 내 그릇에 든 900년의 세월을 내놓아라. 서준은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기계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괴물아, 어디 감히 처자에게 손을 대려 하느냐? 서준이 미호 앞을 가로막으며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사냥꾼은 비웃듯 손을 쓱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서준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사냥꾼의 목표는 처음부터 미호였지만 미호를 굴복시키기 위해 서준을 인질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여우야, 내가 이 사내를 아끼는 모양이구나. 이 사내의 머릿속을 깡그리 비워버려 바보로 만들어줄까? 아니면 내 그 마지막 빛 덩어리를 내게 바치겠느냐? 미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빛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미호가 900년을 버텨온 유일한 자아이자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줄 단 하나의 기억 아니었습니까? 그걸 내주는 순간 미호는 900살 먹은 짐승으로 돌아가거나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 운명이었지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펼쳐집니다. 사냥꾼의 시커먼 손길이 서준의 정수리를 덮치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서준의 머릿속에서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연기처럼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지요. 안 돼, 미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미호는 품 안에서 그 눈부신 빛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내 기억을 가져가라. 대신 이 사람만은 건드리지 마라. 미호가 그 빛을 사냥꾼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산천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눈부신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900년의 그리움과 서러움,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미호의 진짜 이름이 담긴 그 에너지는 기억 사냥꾼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냥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고 산길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너무나도 시리고 아픈 것이었지요. 서준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미호를 보았습니다. 미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호 처자, 괜찮소? 어디 다친 데는 없소? 서준이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미호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서준을 보는데, 아이고, 그 눈빛이 어제 보던 눈빛이 아닙니다. 저, 누구신가요? 그 한마디에 서준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호는 서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기억뿐만 아니라 서준과 보낸 닷새간의 모든 추억까지 그 에너지의 불꽃 속으로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함께 약과를 나눠 먹던 일, 냄새로 길을 찾다 헤매던 일, 달빛 아래 속삭이던 약속들. 이제 미호의 머릿속엔 단 한 조각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미호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찌 그랬소? 어찌 그 귀한 것을 나 따위를 위해 버렸단 말이오. 하지만 미호는 그저 맑은 눈을 깜빡거리며 서준의 소매를 만질 뿐이었습니다. 선비님, 왜 울고 계세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선비님의 눈물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찌릿찌릿 아파와요. 기억은 사라졌어도 마음이 느꼈던 온기만은 몸속 깊은 곳에 화인처럼 남았던 것이지요. 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미호가 잊어버린 그 닷새를, 아니 미호가 잃어버린 900년의 가치를 자신이 대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요. 서준은 미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이제 내가 처자의 기억이 되어주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잊혀진 기억의 폐허 위에서 다시 처음인 것처럼 손을 잡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어제까지는 내 살부치 같고 내 목숨 같던 사람이 오늘 아침 눈을 뜨니 생전 처음 보는 길 가는 나그네가 되어버린 꼴 아닙니까? 미호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눈으로 서준을 바라봅니다. 선비님,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저는 왜 선비님 뒤를 따르고 있죠? 서준은 목이 메어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앞이 흐릿하지만 선비의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대신해 그 기억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소? 서준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지요.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오. 처자는 길을 잃었다가 나와 만났고 우리는 닷새 동안 아주 즐겁게 길을 걸었지. 처자는 약과를 아주 좋아했고 나는 처자의 그 푼수 같은 웃음소리를 아주 좋아했단다.
미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제가 약과를 좋아했다고요? 참 희한하네요. 기억은 안 나는데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걸 보니 선비님 말씀이 맞는 모양이에요. 서준은 품속에서 아껴둔 마지막 약과 하나를 꺼내 미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미호는 그것을 오물오물 씹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지요.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은 예전의 미호가 아니라는 것을요. 9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깊고 서글펐던 여우 미호는 죽었고 이제는 오늘만 사는 투명한 영혼만이 남은 것이지요. 서준은 길을 걸으며 미호에게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꽃의 이름, 바람의 냄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넘었던 그 험한 고갯길의 이름까지 말이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산 아래 서준의 고향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섰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지요. 미호는 마을 불빛을 보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선비님, 저는 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자꾸 산 쪽을 가리키네요. 기억은 사라졌어도 여우의 본능은 남은 것이지요. 사람이 되고 싶어 남의 기억을 먹으며 버텼던 미호였지만 이제 기억을 다 비워내고 나니 비로소 산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서준은 미호의 손을 차마 놓지 못했습니다. 미호 처자, 아니 미호야. 이것만은 꼭 가져가거라. 서준은 길가에 떨어진 깨끗한 자작나무 조각 하나를 주워 단도로 정성스럽게 글자를 새겼습니다. 미호. 그리고 그 뒷면에는 서준이 기억하다라고 적었지요. 내 이름이다.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도 이 나무패가 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어줄 거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세월이 흘러 내 얼굴이 보고 싶어지면 언제든 이 산길을 찾아오너라. 내가 이 패의 짝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미호는 그 나무 패를 받아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자기 이름을 더듬거리던 미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선비님,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선비님 이름도 우리가 했던 말들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서준은 미호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머리는 잊어도 심장은 잊지 않는 법이란다. 잘 가거라. 나의 용감한 여우야. 미호는 나무 패를 품에 꼭 안고 산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딱 한 번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든 미호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어찌 되었느냐고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그 이듬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하여 나라의 큰 기둥이 되었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시험지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지던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아마 미호가 서준의 잡다한 근심과 불필요한 기억들을 다 먹어치워준 덕분이 아닐까 싶소. 하지만 대감이 되고 높은 관직에 올라도 서준은 절대 잊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년 10월 상순만 되면 아무리 바쁜 나란 일이 있어도 휴가를 내어 그 옛날 미호를 만났던 고갯길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물리치고 비단 도포도 벗어 던진 채 10년 전 그 낡은 선비 복장으로 말이요. 서준은 그 바위에 앉아 약과 한 상자를 차려놓고 산바람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미호야, 잘 지내느냐?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꿀약과를 넉넉히 가져왔단다. 기억 사냥꾼에게 던져버렸던 그 빗덩어리 대신 내가 너의 기억을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언제든 와서 먹으려무나. 사람들은 대감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서준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미호가 남겨준 사랑의 온기 덕분에 어머니를 추억하는 마음은 전보다 훨씬 깊어졌으니까요. 사랑은 기억의 형태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의 삶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서준은 매일같이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서준이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노인이 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여우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요. 늙은 서준은 지팡이를 짚고 그 옛날 미호를 처음 만났던 바위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갈 때가 된 모양이구나. 기억이 하나둘씩 다시 사라지는 걸 보니 내가 마중을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서준이 눈을 감고 옛 추억에 젖어 있을 때였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립니다. 서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10년 전, 아니 수십 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인 옥색 치마의 처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처자의 손에는 날꽃대 묻은 자작나무 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호라는 글자가 선명한 그 나무 패 말이요. 미호는 주름진 서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예전 그 푼수 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밥값 내려왔어요. 이번엔 아주 달콤한 기억을 하나 가져왔는데 들어보실래요?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미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지요. 미호는 서준의 옆에 앉아 10년 동안 산속에서 모아온 아름다운 풍경들, 바람의 노래들, 그리고 서준을 그리워하며 매일같이 새겼던 마음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먹는 여우가 결국 제 기억을 다 버리고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잊히지 않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로 외우는 것은 사라지지만 가슴으로 느낀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법이지요. 여우비 내리는 산길, 늙은 선비와 젊은 여우는 그렇게 다시 손을 잡고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억이 되어줄 테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잊고 싶지 않은 소중한 기억이 있다면 오늘 밤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 나지막이 불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